6월 6일, 오늘은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현충일입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희생 앞에 잠시 멈춰 마음을 모으는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선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다루던 6.25 전쟁의 무기와 장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100만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유엔군의 일원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군입니다. 총 5만 6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요.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전력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전력을 당시 최신형 전차 센츄리온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전차는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는데요. 가장 많이 생산된 마크 3형 센츄리온은 최대 152mm의 장갑에 84mm 주포를 장착해서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을 자랑했는데, 이는 북한의 T-34-85에 정면으로 맞설 수준이었죠. 하지만 1950년 11월 14일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군 전차 대부분이 섬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센츄리온과 T-34 간의 정면 대결, 이것은 끝내 한국 전선에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센츄리온은 중공군의 공세를 막고 보병을 엄호하며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특히 일사후퇴 당시 유엔군의 철수를 도왔고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는 전차 5대가 파괴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중공군에 큰 피해를 입히며 영국군 29여 단의 후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손실된 전차 대부분도 회수되어서 수리를 마친 뒤 재투입되었기 때문에 센츄리온의 강인한 생존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뒤로도 센츄리온은 중공군과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선 크고 강력한 무기들의 활력이 돋보이지만 그보다 작고 조용한 장비들도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무전기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승기를 잡는 배경에는 우수한 무선 통신 장비의 존재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데요. 미군과 유엔군이 주력으로 사용한 SCR-300은 병사가 직접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보병용 장비로 휴대전화로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모토로라가 개발하고 생산한 그런 모델입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약 15kg.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때만 해도 나름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로 분류됐죠.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더라도 미군과 영국군은 성능 좋은 무전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던 반면 소련은 무전기가 부족했고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무전기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통신체계 역시 유엔군에 비하면 많이 뒤처진 상태였죠. 무전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인천 상륙 작전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데요. 바야흐로 1950년 9월 15일 미 해병대와 국군이 인천에 상륙했을 때 조수간만의 차이와 낯선 지형의 영향으로 상륙부대 간의 혼선이 컸으나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고 명령을 주고받으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상륙 이후에 도시 전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공군의 폭격 요청, 해군의 함포 사격 좌표 전달, 전차 도하 지시 등 모든 작전 지시가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전병들은 상륙함과 전선 사이를 잇는 실시간 통신망을 유지하며 작전의 생명줄을 책임졌고 그 덕에 짧은 시간 안에 서울 수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장진호 전투에서도 무전기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는데요. 혹한 속에 고립된 미 해병 1사단은 무전기로 항공기와 교신하며 좌표를 전달했고 그 결과 탕약과 식량, 의약품을 보급받아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찰 장비인 군용 망원경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격 좌표를 지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고요. M20 정찰 장갑차도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 전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록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이런 장비들 또한 전쟁을 이끌어간 주요 전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쓰였거나 그 영향을 받아 개량된 무기들이 다시 전장에 투입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센츄리온 전차 역시 2차 대전 말기에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됐고 유엔군이 사용한 무전기 또한 2차 대전 중에 축적된 기술이 반영된 장비였거나 심지어 그냥 2차 대전 때 쓰던 것들도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특히 보병이 사용하는 연사 무기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소련이 설계하고 북한과 중공군이 사용한 PPSH-41 기관단총부터 살펴보면 실집 1연발 드럼 탄창과 분당 900발의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야간이나 근접전에서 위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실제로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밀려오면서 난사했다, 이런 당시 증언도 남아있긴 한데 무시 못할 위력을 발휘한 건 맞는 거죠. 한편
유엔군과 국군은 주로 이 M3 그리스건을 사용한 편인데요. 그리스건은 기존에 사용되는 M1A1 톰슨의 어떤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간소화된 기관단총입니다. 구조가 단순해 빠른 생산이 가능했고 유지 보수도 쉬운 편이었는데요. 이 그리스건이라는 게 이 자동차나 기기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그리스 주입기,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죠. 값싸고 믿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후방병력이나 지원부대, 내지는 지휘관 이런 인원들에 널리 보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M1918A2 BAR, 즉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분대 단위의 화력 지원을 담당하며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M1919A4 기관총은 삼각대 거치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속 화력 지원용으로 고지전투와 방어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기관단총과 경기관총 등이 보병의 전투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센츄리온 전차는 철의 몸으로 전선을 지켰고 무전기는 전장을 이끄는 연결망이 되었으며 보병은 손에 쥔 이런 무기들에 의지해서 치열한 전장을 버텨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6.25 전쟁에서 묵묵히 전선을 지켜낸 다양한 전력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